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는 필요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와 대통령실의 관계는 물론 여당 내 갈등도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손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보수 유튜버의 방송 내용 중 일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거칠게 표현합니다. 결국 사과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총선 분위기는 다시 김건희 여사 싸구려 명품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사과를 해? 사과라기. 다른 유튜버는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가 당 분란만 고조시킨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지가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 의한 내부 분란으로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있는 SNS 대화방에 공유해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모든 신뢰를 오늘부로 철회할 것이다. 한 위원장과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한 보도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가 되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했지만 이 의원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통하는 의원이어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 당내가 술렁였습니다. 영부인만 흠집내서 촬영물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는 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 다른 친윤석열계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고 역시 친윤으로 통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고 느낀다면서 이런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반면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주장도 계속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시 한번 직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어린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3선의 이해훈 전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보니까 저희들 마음을 잘 대변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과 대통령실이 견제와 협력 관계라는 원칙적 입장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한동훈 비대위와 대통령실의 관계와 함께 당내 입장 차이가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한혜입니다.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개파 간 공천 갈등이 불거진 민주당에선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 공평한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현역 의원 하위 10%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이해찬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돼 다행이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해찬 상임고문이 총선 승리의 조건으로 당의 통합과 함께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친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 대표의 최측근이 직접 친문계 인사들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등 개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586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천 심사에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당과 나라를 위해 출마해야 할 분도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차별하는 그런 기준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질서 있는 세대교체 구현을 위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불리한 공천 기준을 마련한 국민의힘은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통해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 10%를 골라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인 정치인들의 진로를 또 맡기만 해서는 안 되니 또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 해서 공정한 기회들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들였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인재 영입식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인재 영입에도 다시 시동을 겁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인천 서구의 산업단지에서 불이 나 6개 공장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주민들에게는 주의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주변 건물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인천 서구 가좌동 산업단지 안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몇 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고 인근 공장은 불에 다 타서 뼈대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대응 1단계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공장 6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구조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좀 좁으니까 아마 바라가 계속 넘어온 것 같아요. 불이 난 곳에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이 많아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특이점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재 진압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독성 연기가 확산하자 인천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뭐 떨어질란다. 뒤이어 연기 사이로 건물 자재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와. 오늘 오후 2시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15층짜리 오피스텔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는데 대피 과정에서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3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강원 지역에는 아침까지 최대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개막 사흘째를 맞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일부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릉 올림픽파크. 밤새 내린 눈이 쌓여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회 사흘째를 맞은 올림픽파크 야외 행사장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오전부터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대회장은 조금씩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눈도 거의 그쳤고 저희가 야외에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릉 왕산면에는 눈이 44cm 쌓였고 삽당령은 40.5cm, 강릉 올림픽파크 주변은 10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제설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눈을 치웠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개인 장비를 이용해 힘을 보탰습니다. 폭설로 오늘 예정됐던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은 취소됐고 야외에서 진행되는 스키점프와 알파인 스키 경기 일정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각 경기장에는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6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린 올림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관람객들도 겨울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아침에 나왔더니 눈이 와 있길래 우선 이 동계 올림픽이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I think it's really nice that it's snowing when we are at the Winter Olympics. It makes it more real, if you can say so.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 중에는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밤부터는 강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고 25일까지 매우 춥겠습니다. 이후 31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당분간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 인천과 수원은 영하 9도, 강릉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여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왔었죠.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 속에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신림역 거리에서 33살 조선이 저지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흉기 구매 내역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모방 범죄 우려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예고글 왜 올리셨습니까? 조선시를 따라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검찰은 이처럼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89명을 수사해 3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림역뿐 아니라 부평 로데오 거리와 용산 등지에서 살인을 예고했던 사람들도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사회 불안과 모방범죄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살인 예고범들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범의 경우 검거 때까지 7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면서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00만 원이 쓰였고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과 관련해서는 경찰관과 기동대 570여 명을 동원하느라 3,200만 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공권력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혈세 상당의 그 배상을 청구하는 차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 예고 행위에 대해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공중 협박죄를 신설하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